12.3 내란 사태를 통해 젊은 세대는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한 세대는 계엄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계엄 선포 아래 평범했던 성경 공부 모임이 반국가 단체로 조작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엄의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재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61살인 예현주 씨의 몸은 고등학생이었던 1981년에 멈춰 있습니다. 1981년 3월 15일 예 씨는 평소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예배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여고생이었던 예현주 씨를 포함해 20여 명의 청년과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간 예 씨는 두려움에 떨며 한 사람씩 불려가 조사받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경찰 앞에 불려간 예 씨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며 국가 반란을 꾀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빈부이차가 커서 나쁘고 공산주의는 빈부이차가 없어서 좋으니 공산주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른 애는 들었다는데 니네는 왜 못 들었냐.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계엄 통치 아래 종교 모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81년 당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예현주 씨도 성경 공부 모임 회원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경찰에 연행돼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예 씨는 폭언과 욕설, 호통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압박에 친구와 함께 거짓 진술서를 쓰게 됐고 이후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한울 모임 참여자들이 구금되자 오랜 죄책감에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계속 강요를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쓰자. 그러면 검사는 똑똑하니까 알겠지.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꼈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죠. 한울 모임은 1980년경 대전의 기독 청년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의 모임을 엄격히 통제하던 시절 경찰은 성경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재판에 넘겼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더니 막 별거 아니네 나갈 것 같다 이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갑자기 뭐 이래 어디 끌고 가더니만 그때부터 불법 부금돼가지고 이제 반국가단체로 조작이 됐습니다. 당시 교사였던 홍성환 씨와 방위병이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포함해 모임 참가자 가운데 6명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갑자기 사복 형사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저희들의 예배 장소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잠시 좀 갈 데가 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영장을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은 참 바보 같았죠. 따라갔던 것이 이제 결국 이제 2년 반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40년 넘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81년의 봄을 상처로 기억해온 예 씨를 포함한 한울 모임 회원들은 최근에서야 자신들이 국가폭력 희생자임을 세상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제68차 위원회에서 한울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된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국가에 대해 대전 서부경찰서, 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전지방검찰청이 저지른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서울 고등법원에 반국가단체 구성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엄 통치 아래 가해진 국가폭력의 상처가 40여 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는 12.3 내란 사태로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